자, 이번 시간에는 제7강 바람과 항공기 운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람은 항공기 운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람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 태양열에 의하여 지표면의 불규칙적인 가열에 따른 온도 차이로 인하여 기압차가 발생하고,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을 바람이라 하며, 바람은 방향과 크기가 있습니다. 방향이라는 것은 풍향, 크기는 풍속이죠. 그래서 풍향과 풍속이 있다 얘기입니다. 항상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어렵지만 생각해 보면은 태양열에 의해서 온도 차이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온도 차이로 기압 차가 생기고, 왜냐하면 온도가 높으면은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거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옆에 있는 공기가 몰려올 겁니다. 기압 차가 발생하고, 그러면 기압차가 발생한다면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있습니다. 기압이 높은 곳에서 바람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면 그 바람이라는 건 흐를 때 방향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바람은 방향에서 풍향, 크기가 있으니까 바람의 크기니까 풍속,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바람은 항공기 이착륙이나 또는 운항 중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기상현상이며, 우리가 이륙할 때는 항상 바람을 등지고 이륙을, 예를 들어 올라갈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에서 어떤 뭐라고 합니까? 양력을 받으려면은 맞바람, 앞에서 바람을 안고 올라가야 이게 빨리 위로 뜰 수 있는 힘을 받는데, 뒤에서 밀어버리면은 뜰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륙할 때 또는 착륙할 때는 바람을 마주보고, 그렇게 우리가 이륙을 하거나 착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하고는 영향이 크지요. 국제 표준 풍속은 관측 시간 보통 10분 평균값을 한다는 것은 앞의 시간에서도 배웠습니다. 10분 동안 평균값을 우리가 보통 풍속,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국제 표준 풍속이고, 또 여기서 예를 들어서 관제탑에서 할 때는 또 이제 틀리고, 그러니까 대개 이제 국제 표준 풍속은 10분 평균이다. 바람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일반적으로 노트 또는 메타 파 세컨드, 초당 몇 미터,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도 앞의 시간에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뭐 동풍이다 하면은 동쪽으로 간다가 아니라 동쪽에서 분다, 그 말입니다. 불어오는 방향인 풍향은 0도에서 360도로 10도 간격으로 표시하고, 진북을 적용하며 일반적으로 16방이라는 것은 크게 말하면 동서 남북 사방인데, 가운데로 해갖고 예를 들어서 북동, 뭐 여기서 남동, 이런 식으로 나누면 8방이가 되고, 그걸 또 절반 쪼개면 16방이가 되겠죠. 16방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쓰느냐, 그것은 그때그때 다르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16방이 정도. 그 다음에 기상대에서는 진북을 기준으로 하고, 관제기관에서 우리 관제탑에서 우리한테 할 때는 자북을 기준으로 한다. 이건 앞에 시간에 배웠는데, 왜 자북이라 했습니까? 비행기에서 사용하는 나침반이 자석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자북을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 때는 예를 들어서 기압이 여가 1030, 예를 들어서 미리바다, 여가 980 미리바다, 그러면은 항상 고기압 쪽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분다 했습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할 때 이 기압 어떤 같은 기압을 연결한 이걸 보고 보통 이게 얼마나 촘촘하에 따라서, 이게 빽빽하다 그 말은 기압차가 굉장히 심하다 그 말이죠. 그럴 때는 기압 경도력이 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띄엄띄엄 있으면 바람이 천천히 불겠죠. 이게 빽빽하면 고기압처럼 많이 세게 불고, 이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바람이 적게 불 것이다, 작게 불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것도 마찬가지 다 알고 있는 것을 지금 정리하는 내용인데, 지금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을 어떤 문자로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뭐 대류라는 것은 마찬가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두 공기층이 서로 다르게 가열됐을 때 가열된 공기는 팽창되어서 가벼워지고, 그래서 차가운 공기보다 밀도가 낮아서 위로 올라가고 상승하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더운 공기를 위로 밀어올린다. 이것은 어떤 게 먼저가 나중에가 아니라 공기가 데펴지면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면은 그 부분을 다른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서 채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순환되는 거, 이걸 보고 대류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상승한 공기, 일단 공기가 예를 들어서
위로 대표적으로 올라가면은 이 공기는 무작정 계속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가면 차가워지겠죠. 차가워지면 다시 냉각되어 가지고 다시 내려올 것이다. 항상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면은 차가워진 공기는 내려오고, 그래서 이게 자연적으로 순환이 된다. 그걸 보고 우리가 대류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 공기 순환과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면의 어떤 불균형적인 가열로 공기 순환은 기압에 따라서 어떤 방향이나 형태가 달라지는데, 고기압 지역의 어떤 기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고기압 지역, 고기압 지역이라는 것은 바람이 올라가는 겁니까, 내려온 겁니까? 고기압이랑 기압이 높으려면은 눌러줘야겠죠. 그러니까 바람이 내려오는 쪽이죠. 내려오면은 위에서 눌러주니까 이건 당연히 기압이 높아질 겁니다. 고기압. 이 고기압 쪽에서는 어떤 기류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바람이 내립니다. 오른쪽으로 돌면서 시계 방향으로. 이해가 되시죠? 바깥쪽으로 흐르는 반면 저기압 쪽에서 기류는, 저기압이라는 것은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럼 여기서 공기가 빠져버리니까 기압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저기압이 되죠. 저기압 쪽에서는 반시계 방향, 시계가 오른쪽으로 도는 게 아니라 이게 고기압 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저기압 쪽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위로 흐르고 안쪽으로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저기압. 자, 고기압, 저기압 의미는 이제 확실하게 아시죠? 공기가 위에서 밑으로 내리니까 당연히 여기는 기압이 높아질 것이다. 고기압이다. 그럴 때는 오른쪽으로 되게 공기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이렇게 나간다. 저기압일 때는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서는 바람이 공기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기압이 낮아질 것이다. 저기압이다. 이것은 고기압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기압 경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압 변화로 이제 바람이 일어나는 것도 알고,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부는 것이 바람이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을 분다. 그때 불 때는 부는 방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앞에 나왔었는데, 이게 바람이 고기압이 저기압을 불 때 뭐 마음대로 이렇게 부는 게 아니라 항상 수직으로 이렇게 붑니다. 수직으로 분단 말 아시겠죠? 수직으로 분단 말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예를 들어 수직이라면 여기서 수직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니까 이것은 좀 이렇게 되겠죠. 이쪽에서 분다면은 이런 식으로 부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경도에 따라 분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기압 경도라는 것은 항상 이게서 등압선하고 수직으로 작용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등압선이 간격이 좁다, 이것은 강한 바람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간격이 굉장히 빽빽하게 되어 있으면은 바람이 세게 붑니다. 근데 이게 드문드문 되어 있으면 바람이 천천히 불 거다. 속도가 낮을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기압 경도. 이런 등압선, 이걸 보고 등압선이라죠. 같은 기압끼리 연결한 선, 이건 1030mm 길이 중간중간 연결하고 1030길이 연결한 선이 이게 1030mm 등압선이고, 이것은 1025mm까지 쭉 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이 등압선은, 이 선은 중간에 안 만납니다. 옆에치하고 절대 만나지 않고 겹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항상 이건 일정하게 있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이게 중간에 다른 등압선하고 1030, 1025하고 틀리니까 만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중간에 없어지지도 않고, 등압선의 특징입니다. 다음에는 마찰과 풍향, 이제 기압경도 있고 마찰과 풍향이죠. 마찰이란 것은 말 그대로 지표면에서 지형 굴곡이 심한 곳에서는 지형 마찰에 의해서 바람 속도가 낮아질 겁니다. 그러죠. 바람이 불다도 어떤 빌딩 숲이나 아니면 큰 이제 어떤 산악지대를 만나면 막혀서 바람 속도가 낮아질 겁니다. 그걸 마찰이죠. 마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지표면에서 지형 굴곡이 심한 곳에서는 지형 마찰에 의해서 바람 속도가 낮아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바람 방향이 지형 영향을 받아가지고 등압선하고 똑같이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개 이제 지표면 마찰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대략 높이 한 2000피트까지. 2000피트까지는 지표면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 방향은 항상 고기압 중심에서 저기압 중심으로 바람은 간다.
그것은 말씀을 드려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산악풍과 계곡풍도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산악지역은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 부분하고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부분이 서로 다르게 가열돼서, 낮에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 정상 부분은 공기가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면은 계곡을 따라서 바람이 위로 올라오니까 계곡풍이 불고, 밤에는 복사 냉각으로 정상에서 빨리 식어지니까 아래로 내려오니까 그걸 보고 산악풍이라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해륙풍도 배웠습니다. 해륙풍은 육지와 바다가 인접한 해변 지역에서 육지하고 바다 복사열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기압차로 생성된 바람을 이제 해륙풍이라 했는데, 낮에는 육지가 빨리 가열되니까 올라가면은 그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바다에서 바람이 불죠. 그걸 해풍. 밤에는 육지는 빨리 식지만은 바다가 데워진 상태니까 바다 쪽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은 거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육지에서 바람이 부니까 육풍, 해륙풍이라고 했습니다. 풍향.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풍향이라고 한다 했죠. 일정 시간 내에 평균 풍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것도 16방이, 어쩔 때는 8방이나 32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우에 따라서 북쪽은 360도로 하는데 방위와의 어떤 100자리와 10자리 두 자리만 해가지고 360 안 하고 36, 18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은 그냥 이해가 하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풍속이 초당 0.2m 이하일 때는 거의 바람이 불지 않죠. 1초 해가지고 20cm 가는 거니까 그럴 때는 보통 무풍 그렇게 말합니다. 시속이 초당 0.2m면 시속 해봐야 720m니까 우리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도 시속 한 4km, 4000m인데, 그러면 이 정도면은 바람이 안 분다 해서 무풍 그렇게 말하면 0.2m 이하 될 때는. 자, 해풍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낮이겠죠. 낮이니까 이런 육지에서 빨리 가열되니까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면은 이 밑부분이 비게 되니까, 그러면은 바람이 바다에 있는 바람이 찬 공기가 이리 메울 것이다. 그래서 이게 또 올라가다 보면 식으면 다시 내려올 것이고, 이렇게 순환 대기가 될 것이고, 다시 말해서 낮에는 육지의 공기가 상승하니까 그 길 메고 있어서 바다에서 바람이 분다. 그래서 바다에서 부르니까 해풍. 밤에는 육지에서 불면은 육풍이 된다 그랬죠. 거꾸로. 다음에는 시정입니다. 시정이란 말도 앞에서 들었었는데 지금쯤은 가물가물하겠죠. 시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이는 범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저고도 국지 비행이나 낮은 고도로 지역 비행하거나 시계 비행을 할 때, 우리는 시계 비행이죠. 눈으로 보고 하는 거죠. 계기 비행이 아니니까. 이렇게 할 때, 시계 비행할 때는 지형 지물을 보면서 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지형 지물을 보고 비행을 합니다. 눈과 비, 진눈깨비 등 강수 현상과 아지랑이나 연무, 옅은 안개죠. 안개, 이런 같은 시정 장애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에 영향을 준다. 보이는 정도를 우리가 시정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정도. 그 다음에 이착륙과 바람, 이륙이나 착륙할 때 바람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풍의 방향은 기압 배치에 따라 좌우되며, 고기압이 저기압으로 부니까 항상 문자는 어렵지만은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오고, 관제탑에서 전달하는 풍향과 풍속 정보는 2분간 측정한 평균값을 의미한다. 기상대에서는 10분간 평균인데 관제탑에서는 2분이라고 했습니다. 차이가 나죠. 자, 공항 기상 정보를 우리가 보통 메타라고 합니다. 메타. 공항 기상 정보인 메타와 스페시에서 보여주는 풍향과 풍속은 10분간 측정한 평균값을 의미한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할 때 메타다, 이 말은 공항 기상 정보, 이건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뒤에서 나올 겁니다만은, 공항에서 항상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지금 공항 상황, 어떤 공항에 대한 정기 보고다 생각하면 됩니다. 정기 보고 자료 메타. 스페시는 뭐냐, 말 그대로 영어에서 스페셜에서 딴 거니까, 스페셜이 뭐냐면 정기 보고를 했는데, 항상 정기 보고를 했는데 갑자기 어떤 특정한 변화가 있을 때, 그럴 때 하는 날씨 변화, 정기 보고를 한 뒤에
갑자기 특별한 날씨 변화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스펫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또 자료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메타나 스펫이나 같이 정보다, 기상 정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타는 정기 정보고, 메타가 발행됐는데 갑자기 이상 현상이 있으면 스펫으로 해서 다시 또 발행을 해주는 경우, 이럴 때도 10분간 측정 평균값을 의미한다. 메타가 뭐고 스펫이가 뭔 말인지는 아시겠죠? 이것도 안 외워도 나중에 또 나오면 자동으로 알 겁니다. 메타는 정기적으로 알려주는 자료 보고고, 스펫이는 정기 자료가 발행했는데 다음 정기 자료가 나오기 전에, 되게 이제 1시간에 하나씩 하는데 한 30분 뒤에 갑자기 이상이 있으면 스펫이 해가지고 중간 보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람의 측정은 활주로에서 20-30피터 위를 메타는 10분간, 타워는 2분간 측정한다. 다 나왔던 얘기를 지금 정리하니까 또 다른 말 같죠. 활주로에서 20에서 30피터라는 것은 되게 우리 메타로 하면은 6m에서 9m 하면은 비행기 높이입니다. 6m, 5m 하면 큰 비행기, 우리 작은 경량항공기는 그렇게 뭐 한 2m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큰 비행기는 6m, 9m네. 큰 비행기 높이에서 그 정도에서 쟀을 때 메타 정기 보고는 10분간, 타워 관제탑에서는 2분간 측정한다. 왜 나왔었죠? 여기서 관제탑에서 전달하는 것은 2분간 측정이 평균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뭡니까, 기상대에서나 여기서 전기파에 설 때는 10분간이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니까 냈고, 그 다음에 윈드 시어란 말도 우리가 자주 뉴스에서 자주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서 지금 그런 말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윈드 시어란 말이 가끔 나옵니다. 특히 제주공항 같은 경우 많이 나옵니다. 윈드 시어는, 윈드는 바람이란 말이고, 시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자른다, 전단, 자르는 것을 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잘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람 진행 방향에 대하여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풍속과 풍향이 갑자기 바뀌는 돌풍 현상을 윈드 시어라고 합니다. 갑자기 어떤 흐름이 쭉 있는데 그 흐름이 단절돼 가지고 갑자기 세진다거나 방향이 바뀐다거나, 그런 돌풍 현상을 윈드 시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비행기 운항하다가 만나면 굉장히 정신없겠죠. 수평으로 윈드 시어가 발생하면은 소용돌이가 형성되고, 연직으로 윈드 시어가 발생하면은 기류가 터서 청천난류 등이 발생한다. 청천난류, 말 그대로 청천, 푸른 하늘에 난류, 이런 돌풍이 분다. 그러니까 하늘은 맑은데 바람이 복잡하게 부는 걸 보고 청천난류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불면은 윈드 시어고, 수직으로 하면은, 또는 연직으로 하면 윈드 시어, 여기서 청천난류다. 그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평으로 하면은 이것은 당연히 수평이니까 소용돌이가 될 것이고, 위로 가버리니까 여기서 기류가 흩어져서 청천난류가 된다. 그냥 생각만 하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생각이 날 겁니다. 그 다음에 전향력, 코리올리 힘, 이것도 자주 지금 벌써 몇 차례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 자전하고 관계가 있다 했죠.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고 싶지만은 지구가 자전에 의해서 돌기 때문에 그 흐름이 직진을 못하고 휘게 되는 것, 그걸 보고 우리가 전향력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코리올리 힘이라고 한다 했죠. 코리올리 힘.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휜다고 했고, 그럼 남반구는 안 물어봐도 왼쪽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고緯도로 갈수록 극지방에서는 크고, 적도에서는 이제 이런 전향력이 없습니다. 0입니다. 그 다음에 구심력. 여러분 구심력, 원심력을 알죠? 구심력은 중심으로 오는 거, 원심력은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어느 중심을 향하는 힘으로서 대기 운동에서 등압선이 곡선일 때, 등압선이 같은 기압끼리 연결한 선이 곡선으로 되어 있을 때 구심력이 발생한다. 항상 직각으로 바람이 불게 되니까, 수직으로 바람이 부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착륙과 바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륙 착륙할 때 바람, 항공기를 중심으로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구분합니다. 방향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정풍이다, 그럼 앞바람인데, 앞바람이 어디 이게 앞에서 간다는 말인지 온다는 말이 아니라, 항공기, 내가 중심입니다. 내 앞에서 불면은 정풍, 내 뒤에서 불면 배풍, 내 옆에서 불면 측풍. 이것은 상승 하강은 이것은 관계없이 위로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항공기 앞에서 뒤쪽으로 부는 바람이 정풍입니다. 앞에서 뒤로 맞바람이죠. 배풍, 항공기 뒤에서 앞쪽으로 부는 바람, 등 뒤에서 미는 것이 배풍이고, 측풍은 측면에서 부는 바람. 상승기류는 당연히 지상에서 하늘로, 하강기류는 하늘에서 지상으로 부는 바람. 이게 바로 바람 어떤 방향에 따라 구분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이륙 시에는 항상 가능하면 부양력을 크게 받아야 하니까 어디 바람을 안고 다시 말해 정풍으로 착륙을 해야 합니다. 이륙도 그러고 착륙도 마찬가지죠. 착륙할 때도 앞에서 정풍이 받아와야 바람을 막고 하니까 빨리 스톱을 할 수 있죠. 빨리 정지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풍 등에서 밀고 있으면은 내가 서고 싶어도 정지하고 싶어도 바람이 밀어버리니까 앞으로 밀려나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륙 착륙은 정풍으로 해야 원칙이다. 뭐 불가피한 경우는 뭐 배풍이나 측풍이 가능하지만은,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 앞에 항공기 이륙 착륙 동영상을 간단히 짧은 것을 한 1분짜리를 올린 게 있는데, 올라갈 때도 바람이 불고 내려올 때도 바람이 불지만, 올라갈 때는 결을 못 느끼지만 내려오는 화면을 보시면은 항공기가 왼쪽 오른쪽으로 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흔들흔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보면은 그때 여기 활주로 옆에 풀을 보면은, 갈대 풀을 보면은 바람이 상당히 세게 불어요. 그러면은 그 바람에 맞게 그 방향을 반드시 내리면은 그게 바람에 쓸리기 때문에 바람에 맞춰서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왼쪽 오른쪽 조금 기우뚱기우뚱 하는 것을 느꼈을 건데, 그때는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에 우리가 맞춰서 차주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흔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바람이 부는데 내려버리면 활주로에서 옆으로 벗겨나 버리죠. 그래서 점점 내려오면서 그 바람 크기대로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 방향을 바꿔주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 강의 끝나고 다시 돌아가서 그 착륙 동영상을 보시면은 활주로 내릴 때쯤 해보면은 항공기가 왼쪽 오른쪽으로 근들근들한 걸 보셨을 겁니다. 그때는 바람이 상당히 불기 때문에, 밑에 갈대를 보면은 알지만은 바람이 상당히 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람에 맞춰서 왼쪽 오른쪽을 조절하기 때문에 항공기가 조금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이륙하고 착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륙할 때는 활주로에 떠버리면은 그때는 조금 옆으로 가도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착륙할 때는 활주로가 좁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거스트, 돌풍. 이것도 앞에서 한번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거스트란 건 뭐냐? 돌풍이다. 보통 일정 시간 한 10분, 보통 10분간 내에 평균 풍속보다 10노트 이상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돌풍이라고 한다, 또는 거스트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뭐 17노트 이상 어떤 지속시간이 초단위일 때 그걸 보고 보통 돌풍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일대로 돌풍이 불 때는 이제 풍향이 이제 갑자기 바람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천둥이 칠 때도 있고, 또 어떤 작게는 몇 분, 뭐 1, 2, 3분, 2, 3분에서 뭐 1시간 정도까지 계속되기도 합니다. 해풍, 육풍 앞에 이제 다시 한번 잊을 때 됐으니까 다시 한번 이거 반복 복습을 하겠습니다. 육풍이라는 것은 육지에서 부는 바람이죠. 해풍은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고, 육지에서 바람이 불려면 어떻게 해요? 육지에서 바람이 분다. 생각을 해보세요. 육지에서 바람이 불려면 바다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야겠죠. 바다에 있는 공기가 올라가 버리면 밑에가 비니까 그쪽에 채워주기 위해서 육지에서 내올 것이다. 언제 바다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까? 물은 서서히 가열되지만은 식기도 서서히 식으니까 밤 되면은 물이 따뜻할 겁니다. 육지는 식어버리고,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면은 거기를 메꿔주기 위해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올 것이다. 육지에서 바람이 부니까 이건 육풍이다. 밤에는 육풍, 낮에는 해풍. 다시 한번 지금 복습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뒤로 뺐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 됐는데, 여기서 이제 빠진 게 있다면은 이거 설명을 안 했구나. 스콜. 스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뉴스에서 들었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갑자기 불기 시작하여 몇 분 동안 계속된 후에 갑자기 멈추는 바람. 갑자기 불었는데 잠깐 부는 거 있는데 또 갑자기 멈추는 걸, 이걸 스콜이라고 합니다. 뭐 스콜은 우리가 동남아 여행을 가면은
많이 보게 되죠. 아침밥 먹을 때 식당에 내려갔는데 비가 오면 아이고 오늘 여행하기는 틀렸네, 관광 틀렸네 했는데 밥 먹고 나올 때 되면 해가 쨍 나고 여기서 비도 개고 비도 개가지고 관광하는 경우, 갑자기 어떤 비가 오다가 갑자기 멈추고 그럴 때 비바람이 같이 동반하기도 합니다. 되게 이런 경우를 보통 스콜이라고 하는데, 기상학적으로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은 어떤 스콜처럼 날씨가 옛날처럼 뭐 한 게 조금 많이 변했죠. 우리나라도 갑자기 비가 왔다가 겠다가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열대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스콜은 한랭전선 부근이나 뭐 적도 무역풍지대에서 발생하기 쉬우니까 동남아에서 많이 했는데, 낮에 강한 일사량, 햇빛이 많이 이제 강하니까 대륙에서 증발량이 많은 열대지방에서 자주 내리고, 우리나라에서 여름에 갑자기 오는 걸 소나기라고 하죠. 그 소나기도 어떤 스콜의 일종이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여름에 요즘 보면은 날씨가 이렇게 스콜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활주로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뭐냐? 풍향 중요하다 했죠. 풍속도 중요하고, 뭐 시정 앞에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고기압이라 해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하는데 크게 지장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향, 풍속, 시정은 중요하고 기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지표면 바람의 주요 원인은 뭐냐? 지표면 바람은 뭐 지구 자전이나 전향력이나 공전이 아니라 기압차. 바람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했죠. 원인은 기압이다. 평균 풍속보다 10노트 이상 차이가 있고 순간 최대 풍속이 17노트 이상 강풍이며 지속시간이 초 단위로 순간적으로 급변하는 바람을 뭐라 한다 했어요? 돌풍이란다 했죠. 돌풍. 거스트. 돌풍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등압선을 따라 부는 이유는 뭐예요? 등압선을 따라 부는 이유는 등압선은 바람을 정지시킨다 말이 안 되죠. 정지시키는 게 아니라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고 싶지만은 바람은 원래는 등압선을 따라서 안 불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연직으로 불지만은 지구가 자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휘다 보면은 이런 같은 이제 기압대로 등압선으로 만나게 된다 그 말이죠. 등압선처럼 평행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코리올리스 힘, 지구의 어떤 자전 내에서 기압 경도력과 균형을 이루려 한다. 바람이 등압선을 따라 불 이유는 없습니다. 바람은 등압선의 연직으로 바로 마주쳐서 불게 되어 있는데, 등압선을 따라 부는 이유는 지구가 자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버리니까 거기에서 등압선을 쳐서 이렇게 휘다 보면은 결국은 등압선하고 맞춘다. 처음에는 반드시 불고 끝까지 가고 싶지만은 지구가 자전해 버리니까 회전하니까 이렇게 바람이 점점점 휘어가지고 결국은 수평으로, 이런 등압선하고 수평으로 돈다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표면의 바람이 일기도상의 등압선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지표면 지형의 형태에 따라 마찰력이 심하게 작용하여 굴곡되기 때문이다. 마찰층의 범위는 몇 피트인가? 이것은 우리가 몇 번 나왔습니다. 2000피트라 했죠. 2000피트라 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